세계로 뻗을래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예. 중국에 대해서 뭘 아는 게 없으니까 네. 뭐 또 단어도 어렵고 마라탕만 알지 뭐. 도저히 뭐 알아들을 길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중국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김희교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전문가 오늘 매불쇼 처음 함께하는 분입니다. 조장완. 네,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조창환입니다. 조창환 대표님. 네, 네. 한국 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생긴 건 약간 중국 사람처럼 생겼죠. 네. 우리 선생님 뭐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민동기가 일했던 네. 거기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네. 99년에 중국 가서 한 10년 살았고요. 오. 네, 돌아와서는 이제 중국 전문 공무원으로과 일반 또 춘천시 시민소통 담당관으로 또 일을 했었고요. 예. 지금 민간기업 임원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관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관련한 이야기 또 함께 나눠야 됩니다. 네. 김준영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김태효를 때릴 사안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렇다면 뭐 시간 네. 넉넉히 드립니다. 네, 김태효를 때린다면은 네. 저는 잠을 안 자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 네. 매불쇼에서 우리 의원님이 그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이 이제서야 또 막 나오더라고요. 계엄 실패 이후에 그 윤석열이 직접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 야, 이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것을 그렇죠. 외신에다 빨리 뿌려라. 네. 그 얘기를 계속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장관은 계속 부인했었죠. 장관이 계속 부인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뻗어나가질 못했어요. 네.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나왔어요. 그럼요. 네. 이 윤석열이가 직접 지시했답니다. 직접 지시했다니까요. 어.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외교부에서 그 부대변인 그 밑에 사람 하나 날리는 걸로 징계하는 걸로 마무리했는데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 계속 사후에도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네. 마치 한덕수와 그 뒤에 최상목하고 뒤에 행동과 매우 비슷하죠. 네. 사실 자기는 반대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회의실에 들어와서 네. 저는 해외 공간 우리 공간에도 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해외 외신뿐만 아니라 지시를 했다고 생각. 근데 저는 이 보도 보면서 뭐 일단은 뭐 윤석열 아주 나쁜 짓을 했고 네네네. 권한이 없는 짓을 한 거니까. 네. 근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의외로 자기 사는 일에 있어서는 꼼꼼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니 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챙길 생각을 했나 싶더라고요. 원래 나쁜 인간들이 좀 열심히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 짓고 나서는 열심히 사는 거야. 야, 외신까지 신경을 썼더라고. 난 그건 좀 놀랐어요. 거기에 이제 외신 담당 비서관이 있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이제 사실상 옛날 동아일보 출신의 하 기자라고. 하태원. 예, 하태원 기자가 네. 사실은 이걸 주도한 거죠. 예. 네. 하태원 비서관이 그 진술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네. 와, 그러니까 아무튼 예전에 의심하던 게 의심하는 거 다 사실이었다니까. 지금 또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그것도 또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 다 맞아, 이야기 다 맞아. 잠시 후에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거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중국 이야기. 시진핑 주석이 실각한다. 와,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일단 뭐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된 거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두 분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네. 실각했다. 이게 지금 사실이 있고요. 그 사실을 기반으로 추측한 부분이 있고 또 좀 더 나가서 희망 사항을 가지고 사실을 껴 맞춘 부분이 있어요. 약간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막 섞여가 있는데 네. 재밌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장 많이 돌고 있습니다. 실각설이. 시진핑 실각설이 우리나라에서 네. 제일 많이 돌아요. 네. 뭐 유튜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너무 많은 유튜브 하루 종일 이것만 나와요. 제 알고리즘에.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이것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알고리즘인데.
정체가 이상한데. 이상한 거예요? 그것만 이제 또.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예. 자의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됐으면 한다는 그 좀 안 좋은 소망들이 계속 이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예. 근데 이 사안을 보려면 사실 지금 중국 현지의 상황들을 계속 봐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엔 80년대 뭐 전두환이 했던 땡전 뉴스가 있었죠. 네. 근데 중국도 이제 중국 CCTV라고 중국 중앙 TV에 보면 7시에 신문 램보라고 하는 방송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처음부터 딱 하면 시진핑 주석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상무위원들의 동정들이 쭉 나오고 중국의 주요 뉴스가 나오는 방송인데요. 네. 그게 이제 보면 시진핑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옛날처럼 나오면 그건 특별한 사안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특별한 사안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제 아. 그러고 이제 그 방송이 나오고요. 지난달에는 뭐 외국 정상 만나는 것도 있었고 이제 좀 시각설이 좀 밖에서 이야기가 돼서 그런지 지난 6월 30일에는 그러니까 중국 정치국의 회의는 아닙니다. 정치국의 집체 학습이라고 해요. 상무위원들을 모아놓고 같이 공부하는 자리인데 네. 그때 시진핑이 이제 상무위원은 물론이고 짱유샤라고 하는 지금 이제 군부 쿠데타 사살의 좀 중심 인물인 군사의 부주석까지 받아쓰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 시진핑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고요. 어제 뉴스에도 이제 지금이 9월 3일이 아니 그러면은 시진핑도 실각석이 돈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겁니까? 그 정도까지로 딱 그러니까 중국의 행위를 해석하기는 좀 너무 무리긴 좀 하지만 무리하네. 약간 의식은 한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각설이? 그러니까 이제 제일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장유사라고 하는 지금 이 중앙군사위원회라고 하는 군사 조직이 있어요. 군사위원회. 네,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한 10명 나름으로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군을 통치하는 최고위직입니다. 예. 이 중앙군사위원 중에 한 명인 장유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희망사항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집단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군의 실권을 쥐고 시진핑을 축출했다 혹은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이런 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황당한 가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군대는 우리나라처럼 국군이 아닙니다. 당군이에요. 당. 네. 공산당의 군대. 예. 그래서 당의 고위 관료들을 통제를 못하면 군대 자체를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게 기반되어 있습니다. 네네. 뭐 제가 먼저 그래프 하나 드렸는데 그거 보여주시면 네. 1번 볼까요? 삼각 네. 피라미드. 피라미드. 예, 중국 공산당이 저렇게 구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서기가 단 한 명으로 하고요. 시진핑 맨 위에 있고. 그 시진핑 그 당 조직의 서기가 되면 당의 서기가 되면 그 사람이 중앙군사위원회 자동적으로 주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를 보면 당 대표예요? 당 대표인데 국가 대표가 되고 예, 국군을 통제. 당 대표는 아니죠. 대통령이 가깝다고 대통령이죠, 보시면 그냥 돼요. 네. 대통령으로 뽑히는데 당의 최고위직이 군대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이자 우리로 보면 당 대표이자 대통령이자 예. 군 최고 통수권자 이렇게 네, 보면 네, 되는 네. 거죠. 예, 예. 한 네.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 군사위원회를 누가 꼽느냐 하면 저 세 번째 중앙위원들 204명이 있죠. 저 사람들이 그 군사위원회를 주석 빼고는 다 구성을 해요. 10명 나름을. 그래서 군대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네. 당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면 군대를 통제하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중국 시스템. 네네네. 근데 지금 저게 전체적으로는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진핑이 실각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네. 이건 가장 허황된 어떤 누군가의 특정한 집단의 희망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앙 군사의 조직도 잘 살펴볼 게 있는 게요. 제일 위에 있는 주석이 시진핑이고요. 예. 그 밑에가 아까 말씀하신 장효샤하고 허웨이동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원래 이제 4명이 있었는데 지금 리샹프하고 마유하는 이제 면직이 돼버린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류전리하고 이제 그 남아 있는데 허웨이동도 지금 공식적으로 도표상에서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마치 지금 부주석이 하나 남은 것처럼 장효샤만 남은 것처럼 말하는 것도 약간 오바고요. 허웨이동이 물론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지만
그게 만약에 중국에서는 мя오아처럼 면직이 돼버리면 그 도표에서 사라져야 되거든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기로는 좀 면직된 사람들이 시진핑의 최측근이라 이 사람들이 날아간 거 보니까 아유 시진핑도 이제 맛이 갔구나 네.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군대에서 쭉 고위직들이 많이 날아간 건 그건 사실이에요.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시진핑 권력 이야기해줘서 날아갔다. 하나는 당을 부패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당을 숙청 과정에 있어서 군이 오히려 더 힘이 세졌다. 그건 두 가지 썰인데요. 네네. 저는 철저하게 후자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지금 13년째 집권했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한 달 채 됐는데 어느 정도 장악력을 가집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중국은 훨씬 더 장악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13년 통치를 한 중국에서 그게 시진핑 척근이다 아니다 이런 게 사실상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해. 무의미한 그건 지나친 팝을 중심으로 중국을 분류하는 사람들이가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이 부패와 기밀 누설과 같은 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정비하는 중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 미국 그 백악관 마이크 국가안보보좌관 네, 그거 출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마이크 플린이라는 사람은 물론 NSA 다시 말해서 국가안보보장을 지낸 건 맞는데 이 사람은 맨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에이,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 실각설 주장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또 한국이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뭐 믿을 만한 소식을 하는데 네. 이분이 유튜브에서 계속 음모론을 얘기하는 정도의 그래? 사람이니까. 예. 그럼 우리를 보면 약간 좀 근데 또 하나가 이 사람이 황교안 계속 봐라. 퍼뜨린 것 중에 하나가 2027년 대만 침공설입니다. 이게 또 미국에서 그걸 빌미로 한국이나 일본을 동원시키려고 계속 이걸 퍼뜨리고 있는 자라서 그건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실각설이 아니라 시진핑 사연임이 가능한가 아닌가 이렇게 초점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바꿔야 생각합니다. 돼요? 실각은 아니고요. 뭐 어제도 싱가포르 총리 만나고 매일 나와서 자기 할 일 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실각을 했다? 사연임은 언제 결정? 27년에 바뀌는 그래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 음모론을 아, 하는 그래서 겁니다. 흔드는 거야. 사연임 하려고 침공한다. 근데 그 어떻게 전문가들은 예측하세요? 근데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서구의 전망은 사연임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사연임으로 간다라고 완전히 확정되기에 보기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 그런 건 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각설의 하나의 기반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시진핑은 마오쩌둥과 등소평과 시진핑을 잇는 이른바 거의 개인의 숭배하는 절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네네. 그런 절차들이 조금 누그러뜨려지고 있어요. 이걸 사연임을 안 할 중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중국 공산당이 건강한 신호로 봐야 될지는 앞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여부는 아마 좀 8월에 있을 사중전회를 보고 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일각에서는 또 뭐 시진핑이 이제 피곤해서 안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피곤설. 건강 이상설. 건강 이상설. 건강 있어. 이상설은 사실은 극비잖아요. 이걸 예. 알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안 될 텐데 사실 중국 고위직들을 만나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것만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 최고 수반을 13년 하면 네. 어떤 힘들만 사람은 하죠. 힘들죠. 하죠. 예. 그럴 거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게 4년이면 하면은 이게 나이가 70대 후반이 되는데 힘들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사연임이 확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몰라요. 어려울 것 네네네. 같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시진핑의 연임이 좀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은 중국에는 격대지정이라고 해서 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지정하는 게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지금 뭐 사실 다음 지도자로 누가 나온 게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올라간 사람들 중에 말에는 많이 좀 이상 천민얼이나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젊은 띵셰샹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논란에 올라가 있지만 네. 이분들이 차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과정도 좀 복잡하고 네. 공식으로 차기 지도자라고 하는 설들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고요. 만약에 정말로 뭔 사건이 안 일어났다면 지금으로서는 그냥 사연임으로 가는 게 좀 거기 그 상황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고요. 네, 바람직하다는 조금 네, 위험해 보입니다. 네네. 주관적인 마치 어디 캠프에 들어가신 것 같이 느껴지니까. 네, 자연스럽다. 네네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캠프에 들어간 거 아니죠? 제가 왜 중국 캠프에 들어갔습니까? 네. 그럼 중국 이슈는 뭐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여쭤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국의 전승절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 이제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네.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3일 전승절에 참석하면서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그 스탠스가 완전히 꼬였거든요. 아, 네. 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승절에 가니까 그러니까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와 한국이 이제 그쪽으로 중국 쪽으로 경도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드나 이런 것도 이제 아주 강하진 않았잖아요.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줘야 되니까. 예, 그렇죠. 사드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전에 더 큰 문제는 그 전에 이제 그때 황교안 총리가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시진핑 주석이 사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건 예.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이게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했었는데 그때 이제 황교안 총리는 검토해보겠다 이런 정도 말했는데 그 후로 열흘도 안 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드를 발표함으로써 중국이 완전히 이제 한국과 멀어지게 됐던 계기가 된 거죠. 예. 근데 당시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했던 게 전성절 갔던 거라고 제가 그때 썼습니다. 그래요? 또 이게 또 다르네 해석이. 왜냐하면 보수 정부가 됐을 때 친미 친일 일변도였다가 전성절을 감으로써 중국한테 엄청난 환대를 받았고 실제로 그 당시에 시진핑이 직접 막루에서 제일 높은 위치, 북한보다 높은 위치에 갔고요. 근데 내부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갑자기 돌변합니다. 돌변해서 미국에 항의하자 미국 국방성에 가가지고 중국에 간 거 아무 의미 없다고 그것을 스스로 격화시킴으로써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럼 그래요? 박근혜는 중국에 갔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고 갔나 보네. 그 당시에 또 중국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뭔가 이 인기가 굉장했었어요. 하여튼.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환대를 해주고 왜냐하면 서방 국가에서 아무도 안 오고 한국이 왔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지. 의미했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불과 한 달 두 달도 안 돼 미국의 국방성에 가서 미군의 브리핑을 받으면서 중국 같은 게 아무 의미 없다고 또 평가자를 스스로 해가지고 망쳤거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중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책이 100만 부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외교적 자산을 스스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항의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미국 편을 많이 들어주고 중국과는 이제 적대시하는. 그래서 아이고. 사실 이번 정부에서는 이게 또 쉐셔 프레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약간 부담이 되지만 7월 달에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8월 달에 미국의 정상회담 하면 9월 달에 전성절 가면 아주 자연스럽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미국, 일본 다 하고 전성절 가고 전성절에 가가지고 에이펙 초청이 확정이 되면 이 흐름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와 전승절의 역사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꼭 가야 되는 행사인지는 저는 좀 약간 의문입니다. 와 논쟁이 세게 붙습니다. 역사점이 직접 김민교 교수님이 판단해 주시죠. 자 여기서 결정됩니다. 과연 캐스팅 보트 어느 쪽에 설 것인가? 궁금해. 저랑 인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안녕 넣지 마시고요. 이거 자체가 외교네. 국회의원이 민간인한테 예, 농담입니다. 자, 네. 과연 김희교 교수는 어느 예.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우리 한반도의 운명과 비슷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 국민들의 정서나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면 안 가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이후에 중국과 경제 관계가 나빠지면서 그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많이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에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중국 외교부에서 유진성이라고 하는 아태국장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실무 최고위
관료가 한국에 와 있어요. 예. 그분은 항중 간에 굉장히 큰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만 주로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네.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행사에 와서 참석해서 인사 한번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서 아펙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한다고? 중국은 이걸 강하게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그래. 중국은 윤석열 3년 동안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게 너무 절절했는데 새로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강하게 원해. 그럴 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금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말하고 있는 노골적으로 일방주의에 비해서는 다자주의로 가자 그러고 보호무역에서는 자유무역으로 가자 그러고 글로벌 공공만 체제를 옹호하자고 이런 주장을 미국이 대책점에 딱 서 있단 말입니다. 우리 대통령하고 첫 통화할 때도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우리 이런 거 보호해야 된다. 중국 입장을 그대로 전달할 정도로 강력히 하는데 여기에 한국이 어떻게 설 것인가를 중국은 빨리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직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공식적으로 아펙 회의에 10월 말 아펙 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 안 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 것이 한국 아이돌 그룹을 중국에 가서 공연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다 이야기되다가 막판에 딱 스톱되어 있어요. 스톱됐어요? 아직 재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 풀린 거 그러니까 아니구나.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의 카드를 낼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말입니다. 이 과제를 지금 어렵네. 외교라인이 풀어야 됩니다. 어렵다. 이거 진짜 여러분 무슨 뭐 친중 친미 이런 걸로 가지 마 좀. 왜 그래? 그렇게 가지 말고 친한. 그렇죠. 친한으로 가야지. 그렇게 좀 제발 좀 우리끼리라도 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외교가 잘 되었다면 그리고 지금 주중 대사도 없단 말입니다. 주중 대사가 제대로 외교적 역할을 했다고 했다면 네. 사전에 중국이 이렇게까지 여기에 중요한 것을 걸지 않게 우리 지금 이런 입장이다. 이 문제는 그냥 좀 넘어가는 것이 길게 한중 관계를 보아서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통로들이 완전히 없어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으로서는 니네가 윤석열 정부가 뭐가 다른데? 라는 것을 테스트하려고 던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좀 지는 느낌인데요. 어렵네. 근데 이제 저는 하나를 좀 짚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주목하지는 않았는데 5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보다 대미 수출이 더 많았습니다. 네. 대미 수출이 509억 달러였고요. 대중 수출이 501억 달러로 처음으로 22년 만에 역전됐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김유 교수님이 많이 설명하지만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구조가 좀 있기 때문에 꼭 관련성은 없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서 최고 1위가 됐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아주 예민하게 봐야 되고 또 이제 산업 구조를 또 그 속에서 파악해야 되지 중국의 관계 회복만으로 절대시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도 또 그 논박을 하겠는데 네. 와, 논쟁 세네. 이런 거 좋은 거야. 사실인데 좋은 거야. 미국의 관세 이후에 다시 미국이 2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미국 관세 때문에 우리가 대미 수출이 지금 완전히 거의 떨어지고 있고 이게 만약에 아까 나온 것처럼 관세가 그래서 예정대로 시행이 된다면 또 그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추세가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다차 방식을 어려워. 보고 풀어야 되는 그럼. 시기라고 생각을 맞아. 예. 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며칠 안 남아 놓는데 트럼프는 지금 우리한테 25% 매기겠다고 다시 통고를 했단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관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얘기부터는 일단 우리한테는 매우 최후 통첩처럼 여기지만요. 이건 사실 트럼프가 자기 이거 유예 기간을 늘린 겁니다. 요 모르는 분들도 예, 계시니까 예, 예. 잠깐 정리를 하고 가자면 원래는 7월 9일부터 7월 9일부터 언제 되는 거야? 관세 부과된다고 했거든. 네. 그래가지고 오늘 7월 8일이잖아. 8일이죠. 네. 와 이거 큰일 났다 네. 싶었는데 아니 도대체 몇 번을 이게 이렇게 뭐 되는 건 유예하는 맞죠? 건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8월 1일까지 또 유예를 했어요. 8월 1일. 유예하면서도 뭐 내 좋은 입맛에 제안이 맞는 걸 좀 있으면. 가지고 오면 또 아. 조정할 수 있을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이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 57개국 표를 보여주면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뭐냐하면 미국 폭락 주식시장하고 채권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 한국하고 일본에 보낸 것 때문에 또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려요. 다시 말해서 협상 없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아, 이거 바로바로 흔들리면 반응을 하고 있어요. 관세로 얻는 이익보다 잃는 잃는 채권에서 이자율부터 손실이 더 시작해서 커. 더 크니까 아. 지금 계속 밀리는 거고 트럼프도 그건 알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나라만 지금 협상을 했습니다. 베트남, 중국, 그다음에 영국. 근데 주요국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이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한국이나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네. 다시 이 협상 기술로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8월 1일까지 밀렸고요. 네. 배센트는 내부의 배센트는 9월 1일 또 얘기했어요. 아, 진짜. 그거는 뭐냐면 노동절입니다. 미국의 노동절인데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선물을 선물 준다. 주는 것처럼 그런 걸 했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월가에서는 이거 1년 후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 자체가 분명히 우리한테는 위협을 주는 거긴 하지만 예. 25% 일본하고 똑같이 받았잖아요. 아니 그 일본은 왜 또 갑자기 올렸어요? 아니 또 일본이 이 대든다고 1% 올렸어요. 그 버릇 없다고. 네. 와, 참 진짜 대단하다. 버릇 없다고 또. 아니 올렸어. 지금 국가가 외교를 하는데 버릇 없다고 갑자기 1% 스포일드라고 올려버렸어. 버릇 없다는 말을 단어를 썼어요. 이게 국가간에서 스포일드라는 말을 썼어요.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이걸 너무 겁이 나서 모든 걸 내줄 필요는 없고요. 예. 지금 얘기하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30개월. 아, 이거 30개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면 또 밀어주고 또 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 트럼프가 너네 하는 거 봐서 내 입맛에 맞는 거 갖고 오는 거 봐서라고 했는데 그 입맛이 소고기 30개월 이상을 아니, 얘기하는 이제 거예요? 미국이 이 관세를 할 때가 뭐냐면 비관세랑 무역 적자란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자기들 계산법에 가지고 때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미 흑자가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관세 장벽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라는 거고 네. 실제로는 미국이 지금 이 관세 수입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관세를 10%만 해도 미국에 매년 4천억 불 정도의 수입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세수를 또 얘기하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레이 뭐죠? 빅 뷰티풀 빌이라고 BBB 그걸 했잖아요. 그게 감세 법안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지금 머스크가 지금 원수지간 원수지간이 됐잖아요. 됐잖아요. 예. 그러면 세수가 빵꾸 날 거 아닙니까? 펑크가 나면 그걸 메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세예요. 그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10%는 포기 못할 거다. 네, 최소한 네. 4천억 불은. 그러나 이 다루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상호관세다. 그럼 우리 25% 중에 10%가 보편관세고 네. 더 붙인 게 15%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위성락 안보보좌관도 가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이제 8월 1일까지 잘 되면 좋은데 제 말은 아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놀라서 이거 외에도 조선이라든지 그때 LNG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내줘지는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네. 좀 버텨야 됩니다. 일본도 지금 버티겠다고 하거든요. 일본이랑 이럴 때 좀 협력하면 안 되나요? 바로 그겁니다. 예, 한일 간에 아, 협력이 맞죠?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협력해야지 일본이랑 이럴 때 괜찮나요? 협력해도? 예, 협력해야죠 당연히. 예, 또뭐 일본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네. 네. 중국한테 가서도 뭔가 같이 해보자라고 자꾸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본이 지금 굉장히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아. 채권을 팔았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하고 함께 세계 1, 2위 미국 채권 보유국입니다. 그럼 이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미국이 그때 말한 것처럼 채권과 주식시장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버릇 없게 또 이거 팔았다고. 그럴까 봐. 그렇게 되는 거구나. 예. 아무튼간에 8월 1일까지 일단은 유예가 네. 된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또 저 국힘하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마치 협상을 안 해가지고